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어원 가운데는 알타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족의 상처가 진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고운 것들은 아프고 아픈 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봄날의 아름다운 꽃도 추운 겨울을 견딘 나무가 만든 풍경이고요. 투명하고 맑은 햇살은 흐리고 비바람이 분 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든 순간을 꿋꿋이 이겨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아침 일어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첫 곡은 로라 피지의 Dream a Little Dream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 훗날 모습을 상상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더욱더 성장한 나를 만나볼 수 있겠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공정방송, 공정언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힘차게 나가보자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죠. 1981년 일본으로 떠나겠습니다. 1981년 일본 기업 닌텐도는 미국에 레이더스코프라는 게임기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2,000대의 재고나 남았습니다. 창립 초기 화투와 트럼프를 만들어 팔았던 닌텐도. 당시 비디오 게임에 전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입사 3년 차인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운명을 맡깁니다. 게임기 본체는 그대로 둔 채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다시 팔아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게임 동키콩이 탄생합니다. 6만 대를 판매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닌텐도. 1983년 미국 기업에 게임을 납품하는 일을 중단하고 페미컴이라는 게임기를 자체 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 9월 13일 슈퍼마리오 브로더스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화면이 옆으로 흐르는 사이드 스크롤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의 신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슈퍼마리오 브로더스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성공은 닌텐도와 미야모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한때 북미 지역에서는 게임을 하다라는 말이 플레이 닌텐도였을 정도니까요. 닌텐도의 공식 마스코트가 된 마리오 캐릭터는 사실 기술 부족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오를 게임 화면 속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점프를 할 때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표현하거나 얼굴을 뚜렷하게 구현하기에는
그래픽 기술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개발팀은 동글동글한 마리오 얼굴에 코수염을 붙이고 머리에는 빵모자를 씌웠습니다. 움직임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멜빵 달린 빨간 작업복에 갈색 셔츠를 입혔죠. 지하세계를 배경으로 활약하기 때문에 직업은 배관공이 됐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2악장 안단테 띄워드렸습니다. 피아노 소나타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기에 좋은 곡이었죠. 오늘은 변화무쌍하고 힘찬 느낌의 1악장 대신에 경쾌하고 발랄한 선율이 매력적인 2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소나타 작품들은 오랫동안 평가절하가 되어왔죠. 한 모차르트 연구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치기에는 너무 쉽고 어른이 치기엔 너무 어렵다. 다행히도 릴리 크라우스, 미렐름 캠프, 루돌프 세르킨 등 뛰어난 연주가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JJ 킴님께서 요즘 뉴스바 재방 듣고 일어나 팟캐스트를 듣고 잡니다. 아침에도 좋은 방송이지만 자기 전에도 차분히 하루 마무리하기 좋은 방송인 듯해요. 손병희 선생님께서 방송에서 그러셨죠. 제 얼굴이 좀 더 좋아졌다. 그 얘기 듣고 안심이 된다고도 글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 팟캐스트로 일어나 듣고 계시겠네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물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빼꼼히 열어놓은 창문으로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두면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너무 자주자주 열어두고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은 마오쩌둥의 후계자인 린비아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린비아오는 마오쩌둥의 후계자였습니다. 1969년 4월 중국 공산당 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마오 주석의 후계자라고 규정된 당규약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세계 공산당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2년여 후인 1971년 오늘 린비아오 가족을 태운 중국 군용기가 몽골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후계자는 마오의 암살을 모의한 매국노로 단죄됐고 당적에서도 제명됐습니다. 린비아오는 항일투쟁과 국공내전 때 공을 세운 군인입니다. 1995년에는 마오에게서 원수 직급을 부여받았고 1959년에는 국방부장으로 승진을 했죠. 그러나 린비아오는 더 큰 권력을 원했다고 합니다. 대가는 가장 적고 수확은 가장 많으며 시간은 가장 빨리 이렇게 권력을 손에 놓고자 했던 린비아오. 마오의 절대 권력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당시 마오는 자본주의적 성향의 실권파 류사오치에게 국가주석 자리를 물러주고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는데요. 급진적인 경제정책인 대약진 운동이 경제를 파탄내고 약 2천만 명의 아사자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린비아오는 마오의 외로움을 마오의 신격화로 파고들었고 이는 마오의 문화혁명이 불길처럼 번지게 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문화혁명을 통해 실권파를 밀어내고 권력을 되찾은 마오에게 힘입어 린비아오는 후계자 지위에 올랐지만 곧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오가 뜻밖의 당시 공석이었던 국가주석 페이지를 들고 나오자 린비아오는 마오의 국가주석 취임과 마오 천재론을 제안했습니다. 마오의 뒤를 이어서 국가주석이 되고자 하는 포석이었는데 그것이 패착이었죠. 린비아오의 야심을 꿰뚫어 본 마오, 천재론을 주장하는 린비아오의 측근들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린비아오를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린비아오는 무력을 통한 권력 탈취를 기도하자 발각되자 서둘러 소련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비행기 사고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마오는 후에 린비아오가 달아나지만 않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이 피우 코지 론타노,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그리고 포 카레 카레 아나, 헤일리 웨스틀라의 곡 전해드렸습니다. 헤일리 웨스틀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팝가수죠. 포 카레 카레 아나는 마오리 쪽 전통 민요인데요. 현지인들에게 널리 불리다가 1914년 투 모운에 의해 편곡이 됐고요. 1971년 1차 세계대전 때 초연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렇게 시작되는 연가로 번역이 돼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모나코의 현대판 신데렐라 얘기 만나보실까요? 음악의 스타로 만인의 연인이었다가 모나코의 왕비가 된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렸던 그레이스 켈리. 1956년 오늘은 그가 모나코 국왕 레니의 3세와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태생인 켈리는 22살이던 1951년 14시간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수많은 영화의 여진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죠. 그가 여자로서의 인생의 일대 전기를 맞은 것은 1955년의 영화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직후였습니다. 같은 해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해서 모나코의 국왕 레니의 3세와 우연히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1956년 4월 전 세계인들의 주목 속에서 모나코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과 함께 음악을 떠났음에도 켈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계속되는데요. 각국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고 그의 패션은 보도 이튿날이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됐습니다.
조시 그로번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You are loved.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지난 일들 가운데서 어제 오늘 있었던 되새겨 볼 만한 일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켈리에 대한 얘기 이어집니다. 켈리 왕비는 1957년 1월 장녀 캐롤라인 공주를, 58년엔 알베르 왕자를, 65년에는 막내 스타파니 공주를 낳으면서 자손이 귀한 모나코 왕실에 기쁨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982년 9월 13일 딸 스테파니 공주와 서커스를 보고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함께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사망했습니다. 이튿날 모나코 왕실은 왕비가 오후 10시 30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모나코 왕실은 켈리 왕비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나 켈리 왕비의 죽음, 그리고 그와 레니의 3세의 만남과 사랑에는 음모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자체가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전기작가 로버트 레이시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1950년대 당시 모나코 왕실을 쥐락펴락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불황에 직면한 모나코의 관광 산업을 살리고 후계자가 없던 모나코가 프랑스의 귀속될 위기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할리우드 스타와의 결혼을 레니의 3세에게 제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결혼 후 모나코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됐죠. 하지만 켈리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말년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술에 빠졌고 문남성과의 연문설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모나코 왕실은 사고를 위장해 그를 살해했다는 게 음모설의 요지였습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페르퀸트 모음곡 가운데 하나죠. 솔베이지의 노래 메이브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노르웨이 어느 산간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퀸트가 살고 있었고 한 동네에 아름다운 소녀 솔베이지가 있었다. 둘은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가난한 농부 페르킨트는 돈을 벌기 위해 외국으로 가지만 고생 끝에 모은 돈을 산적에게 빼앗기고 만다. 어머니가 살던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여니 어머니 대신 사랑하는 연인 솔베이지가 백발이 되어 늙어버린 노인 페르퀸트를 만난다. 꿈에도 그리던 연인 페르퀸트를 안고 솔베이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도 페르퀸트를 따라간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솔베이지의 노래 들으실 텐데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음악 한번 감상해 보시면 음악 감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리얼그룹의 노래 들어보시죠. 스몰토크. 리얼그룹의 스몰토크 들으셨습니다. 기분이 좀 우울할 때 리얼그룹의 노래 들으면 기분이 정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환은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TV 라디오 가족 가운데서 혹시 오늘 아침에 기분이 별로다 하신 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합니다. 솔트피터님께서 과거에 들었던 노래들인데 이름을 몰라서 다시 못 듣게 된 노래들 연일 트시네요. 선곡표 꼭 올려주세요 하셨는데 어제 주신 글인데요. 선곡표 올려놨습니다. 방송 나가고 그리고 나서 한 7시나 8시쯤 되면 선곡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바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빨리 선곡표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그 게시판, 팟빵 게시판 들어오시면 제가 올려놓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세토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 속 오늘 일어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994년 중동 이야기 만나보시죠. (1994년 5월 4일) 중동 평화를 향한 진일보로 평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을 것 같던 두 원수, 이츠하크 라빈 당시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1차 팔레스타인 자치협정에 조인했습니다. 20년 전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오슬로 협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백악관 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는 80년대 후반부터 중동에 불기 시작한 훈풍이 큰 역할을 했죠. 70년대 반이스라엘 투쟁을 이끌었던 아라파트는 88년 임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테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92년 선거에서 강경 리쿠르당이 패배하고 라빈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유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1차 자치협정의 기본이 된 오슬로 협정은 크게 안보, 민간 통치, 사법, 경제 등 4가지 분야에 관한 대략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했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60% 지역에서 자국군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도 테러와 폭력을 근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법권과 입법권, 경찰력 등을 이스라엘 민간행정부에서 팔레스타인 통치기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9일 후인 5월 13일과 18일과 19일 이스라엘군의 대부분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철수합니다. 팔레스타인 관료와 경찰들은 즉각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죠. 그리고 그해 10월 라빈 아라파트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오슬로 협정에 이어 자치협정을 체결하고 중동 평화를 위해 협력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뿌리 깊은 반목이 하루아침에 일소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 12월, 라비는 구구파에게 암살됐고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는 2차 민중봉기가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돈나의 아메리칸 파이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